탄핵 선고 이후 시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병원인 제중원 설립 14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의료의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새한글 성경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성시와 운동본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 동력을 제시하기 위한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종일 정치 뉴스로 도배되는 날들이 길어진 탓에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감도 커졌습니다. 지난주 탄핵 선고 이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야 하겠지만 한국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지난 4개월간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주말은 더 많지만 평상시에도 쉴 새도 없이 하니까 12시 전에 매출은 다 외국 사람들이 올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바라지도 않아요. 반으로 갈라진 도시는 시끄러웠고 가게들은 조용했습니다. 찬반 집회 참석자들이 시장 인근을 가득 메우면서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피로감이 번졌습니다. 이제 계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탄핵됐으니까 이제는 저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또 많더라고요, 손님들이. 관광객도 많고.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조용했어요. 예. 거기 집회도 하고 하고 하니까 너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예. 연말부터 연초, 겨울이 지나 봄이 왔지만 각종 모임은 줄었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I've seen it once in Busan, I think, but if there's a lot of protesting and there's a lot of violence, I don't think it's a good place to travel. 공동체 통합의 책무를 저버린 대가는 일상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에 자리 잡아 정치권 설전에서 볼 법한 다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소추를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쌍방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기장은 구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진 탄핵 심판 이후 국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시장 활기도 조금씩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We're here for 2 days actually, but we're in the center of the Seoul and I didn't see any type of protesters and I actually didn't feel uncomfortable in this city. It was pretty safe for me. 회복해야 할 것은 소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편견은 없어요. 저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수지 다 그렇진 않거든요. 뭐든지 근데 아무래도 악영향이 있겠죠. 그 소수로 인해서. 익명을 요구한 몇몇 기독교인 상인들은 인근 집회를 언급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운 나날들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예배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될 질문이고 곱씹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시민들의 희망처럼 길었던 혼란은 금방 수습되기를,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성찰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선교는 미국의 전문인 선교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는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하고
의료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아프고 가난한 이들 곁에서 동행한 한국 기독교 의료 14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중원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으로 미국 출신인 호레이스 뉴턴 알렌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조선 개화의 목적을 둔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은 개화파의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받은 알렌 선교사는 궁중 주치의로 임명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본관에 위치한 알렌 기념관에는 과거 고종이 알렌 선교사에게 선물한 비단옷과 의료왕진 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당나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조선의 의료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서양식 근대 병원 설립안을 제출했고 고종의 승인을 거쳐 1885년 마침내 제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중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의료 선교의 시초가 탄생한 것입니다. 올해 제중원 설립 140주년을 맞아 제중원이 가진 의미와 한국 기독교 의료의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제중원이 개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이고요. 제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병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선교사들이 만든 선교 의료기관이기도 해서 기독교 의료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기독교 의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의료 선교의 역사와 그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제중원에서 시작된 의료 선교는 대구 동산병원과 평양연합기독병원 등 지역과 세계로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영대 남성현 교수는 의료 선교는 가난한 자, 아픈 자들과의 동행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지역민을 지켜줬던 원주 서미관병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초기 병원은 가난한 자와 아픈 자를 함께 병원 공간에 받아들였습니다. 선교 병원도 질병을 거의 가난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빈민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원주 서미관 병원의 의료회에서 무료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75%까지 이뤘고요. 한편 연세대학교는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의료 선교사의 업적을 연구하고 의료 선교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12월 새 한글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대화체를 사용하면서도 원문의 어순과 어원을 최대한 담아냈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 다음 세대들이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설립 이후 성경 번역과 개정, 반포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새 한글 성경 발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새로운 공인력 성경 작업에 착수했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연구와 구성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새 한글 성경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새 한글 성경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며 성경이 더욱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봉헌 예배에서 설교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 한글 성경이 한 번 더 번역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의미와 복음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 한글 성경이 한 번 더 번역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종이에 문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번역될 것입니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구약 책임 번역자 박동현 교수는 세계 성경 번역 경향을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의 추세는 직역과 의역을 넘어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새 한글 성경도 원어 성서와 소통하며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짧은 문장, 새로운 표현으로 원어 성서에 더욱더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성경번역연구소 이두희 소장은 다매체 시대에 적합한 현대 한국어의 표현과 문법을 고려해 번역했다며
새 한글 성경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교회 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용으로, 교회에서는 새신자용과 역본 비교용으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교목실장 이승문 교수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새 한글 성경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다음 세대에게 적합하다며 앱을 활용한 공동체 성경 읽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최대한 담고 이를 알기 쉽게 풀어낸 새 한글 성경. 이 성경을 통해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더욱 매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세계성시와 운동본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참여와 공정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성시와 운동본부는 8일 전국 시도 시군 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사역 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지난 17대 대선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본부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는 2022년 유권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 동력을 제시하기 위한 2025 샬롬 부흥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주다산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8일 시작해 나흘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 예비교역자,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주다산교회를 개척해 부흥을 이끈 권순웅 목사를 비롯해 서연교회 이상화 목사, 다음 세대교회 권지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세대학교 상담센터가 외국인 다문화 학생, 지역 주민의 트라우마 상담 지원을 위해 글로벌 트라우마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세대 정문경 상담센터장과 김영석 글로벌 엘림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트라우마를 겪는 외국인 다문화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 검사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글로벌 트라우마 센터는 2022년 설립 이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삼천교회와 하은교회가 통합해 삼천하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합병 예배에서는 원로 목사 추대와 목사 위임식도 함께 열린 가운데 남전준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교회 성도들이 자리해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전준호회 노회장 김문성 목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아래 공동체가 하나 돼 복음을 지켜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합병 기념 행사와 이명현 목사 원로 추대식, 정승용 목사 위임식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지역 복음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8원 오른 1,483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가 끊이지 않아 조만간 환율이 1,500원 선마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 5천 명 급감해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 2천 명 줄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습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 중 8번째로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미술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객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난해 관람객 수는 378만 9천 명으로 조사 참여기관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 873만 7천 명 이상이 방문했고 바티칸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이 각각 682만 명, 64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조선 전기 미술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가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현지 시간 8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른 국가가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존 이김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사가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존 이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이 ISS에 도킹했습니다. 존 이김은 ISS에 올라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관제센터 관계자의 말에 대단히 감사하다, 여기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존 이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파괴돼야 한다고 현지 시간 8일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감독과 실행으로 모든 시설을 폭파하고 모든 장비를 해체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만일 이란이 회담을 지연시킨다면 군사적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현지 시간 8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계정은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정된 SNS 계정으로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한국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메타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의 10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메신저에서 10대 계정을 출시하며 곧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기온은 주 후반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0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후 주요 시장 상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탄핵 정국 이전으로 되돌리고
국민 화합과 국가 성장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현실을 직관하고 국가 안정을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